화산재가 하늘을 검게 물들이고 검붉은 마그마가 도시를 습격하는 화산 폭발은 비단 영화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세계 각지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화산 폭발. 피해 국가의 천문학적인 손실을 초래하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폭발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선은 언젠가는 폭발합니다. 시간적, 공간적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지진의 안전지대였다고 생각한 것이 일단 잘못된 판단이었고요. 백두산과 한라산, 살아있는 화산을 품고 있는 한반도는 과연 이런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것일까? 유사 이래 강력하게 그 존재감을 드러내왔던 화산. 전문가들은 한반도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경고한다. 우리에게 아직은 낯설기만 한 화산재해. 그 실체를 들여다본다. (1709년) 이탈리아의 한 농부에 의해 2000년 전 사라졌던 고대 도시 폼페이가 발견됐다. 서기 1세기 2만 명의 인구가 거주했던 번영한 항구 도시 폼페이. 이 도시를 멸망시킨 재앙의 주범은 유럽 대륙의 유일한 활화산인 베수비오 산이었다. 서기 79년에 일어난 베수비오 산의 폭발로 화려했던 고대 도시 폼페이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화산 폭발은 비단 역사 속 이야기만은 아니다. 2010년 인도네시아 자바섬 중앙에 머라피 화산이 폭발했다. 1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불교 사원인 보로부두르 사원이 화산재에 의한 침식 위험에 처했다. 같은 해 4월 아이슬란드에서도 화산 폭발이 일어났다. 대량의 화산재가 대기 중으로 이동해 유럽 내 항공기 수만 편이 결항되는 항공 대란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화산 폭발이 후진국형 재난이 아니라 선진국의 경제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우리나라와 인접한 일본 또한 화산재해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일본 열도에는 후지산을 포함해 약 100개의 활화산이 존재한다. 이는 전 세계에 분포한 활화산의 약 7%를 차지한다. 화산은 지구 내부에 많은 열이 있어서 그 열이 미디엄이라고 하는 이 지각을 녹이게 되고 그 지각에 용융된 물질들이 마그마를 형성을 하면서 마그마가 상승해서 지표에 분출되는 현상을 화산이라고 합니다. 화산을 만들어내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고 근본적인 원인은 지구 내부의 열입니다. 하지만 열뿐만 아니라 지각의 운동의 결과로 압력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물질이 용융이 되고 이로 인해서 화산 활동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지구 내부의 지각과 멘틀은 고체로 이루어져 있다. 지구 내부의 지속적인 운동에 의해 고체의 일부가 녹게 되는데 이를 마그마라고 한다. 생성된 마그마는 지표 가까이 올라와 마그마의 방에 모이게 되는데 이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되는 것이 바로 화산 활동이다. 때로는 마그마의 방에 있던 기체의 팽창으로 폭발이 일어나 분출 기둥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검붉은 용암으로 흘러나오기도 한다. 화산 재해는 그 형태와 규모에 따라 피해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일반적인 화산 폭발의 피해는 빠르게 화산 사면을 따라 흐르는 화산 쇠설류에 의한 피해와 화산 붕괴,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 등이 있다. 하지만 화산 폭발에 의한 최악의 시나리오는 분출된 화산재가 대기 중으로 올라갔을 때 야기되는 기상이변이다. 실제로 1991년에 발생한 필리핀 피나투보 화산의 폭발로 1992년 6월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이 0.5도가량 하강했다. 지금으로부터 5,500만 년 전에요.
그 대서양에서 커다란 화산 활동이 있었습니다. 대형 화산 활동이 있었는데 그때 그 지구의 결과론적입니다만 지구의 약 한 80%의 생명체가 절멸했습니다. 그런 슈퍼볼케이노 혹은 그런 화산 활동이 그러니까 지질 역사에서 그것들이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지구의 생태계가 커다란 이제 그 격변을 가져온 거죠. 이런 화산 활동은 주로 특정 지역에 국한돼서 일어나고 있는데 세계 주요 지진대와 화산대 활동이 중첩된 이 태평양 연안 지역을 환태평양 조산대라고 한다. 환태평양 조산대는 일본, 동남아, 러시아, 북미 등 태평양 연안 지역을 고리 모양으로 아우르고 있어 불의 고리라고도 불린다. 전체 화산의 약 80%가 분포하고 있으며 세계 지진의 약 90%가 발생한다. 규모 7 이상의 대형 지진의 80% 이상이 이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일어난다. 태평양을 이루고 있는 해양의 판들은 주변 대륙의 판이나 다른 해양의 판과 부딪히게 되는데 이렇게 판과 판이 충돌할 때 판의 침강이 일어나게 되고 그 작용에 의해 마그마가 생성된다. 이 불의 고리에서는 판의 충돌로 인한 화산 활동만큼 지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화산과 지진이 일어나는 곳을 지구에 띄워보면은 그 위치가 거의 일치합니다. 그 얘기는 화산과 지진은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것이 공통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화산과 지진 활동은 그 부분이 판의 경계부거든요. 판 경계부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2015년 일본 아소산이 폭발했고 2016년 멕시코 중남부의 포포카테페틀 화산이 분화했다. 화산 폭발뿐만이 아니다. 2016년 4월 규모 6.0 이상의 지진이 에콰도르와 일본, 바누아투 공화국에서 발생했다. 이 모든 화산 폭발과 지진이 바로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발생한 것이다. 공식적인 지진 규모 측정은 1900년 이후에 이루어졌다. 공식 측정 기록에 따르면 인류가 겪었던 가장 큰 지진 피해는 1976년 중국 탕산에서 발생한 지진이다. 규모 7.8의 지진으로 공식적인 사망자 기록은 약 25만 명이지만 비공식 기록에 따르면 약 65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알려졌다. 2004년 12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인근에서 초대형 지진의 계보를 잇는 리히터 규모 9.1의 지진이 일어났다. 이 지진으로 발생한 해일에 의해서만 약 28만 명이 사망했다. 지진의 규모를 나타내는 단위인 리히터 규모는 지진의 크기를 정량적으로 환산하기 위해 고안된 지진의 규모 단위다. 리히터 규모 1의 차이는 에너지 양으로 따지면 32배, 규모 2의 차이는 32배의 32배, 즉 1000배에 가까운 에너지 차이를 나타낸다. 하지만 우리는 지진의 발생 규모가 절대적으로 피해 규모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2011년 3월 규모 9.0의 초대형 지진이 동일본을 강타했다. 이 지진으로 인한 사상자는 2만여 명.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본의 철저한 내진 설계 덕분에 건물 붕괴로 인한 추가적인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동일본 대지진은 지진 규모 대비 최소의 인명 피해로 지진을 이겨냈다고 평가받고 있다. 동일본 지진이 일어나기 1년 전인 2010년 아이티에서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했다. 아이티에서 250년 만에 일어난 지진이었다. 상대적으로 지진 규모는 작았지만 약 31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우리는 아이티 참사를 통해
대비책 없이 지진을 맞았을 때 초래되는 막대한 인명 피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지진 대책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해 있을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지진의 안전지대였다고 생각한 것이 일단 잘못된 판단이었고요. 우리나라는 1978년 이후로 지진 관측 자료, 한 40년도 안 되는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지진이 비교적 발생하지 않는 지역이라는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서 지진이 발생하는 빈도라든가 그 크기에 있어서는 더 작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큰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한반도에서는 최대 잠재 지진의 규모를 규모 7.0 내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78년부터 공식적으로 지진 관측을 시작했다. (4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의 지진 연구는 어느 단계인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전에 위치한 지진연구센터를 찾았다. (2016년 7월 5일) 지진 발생을 나타내는 상황판의 그래프가 급격하게 요동쳤다.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한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역대 5위에 달하는 지진 규모였다. 울산광역시 해역에서 발생한 이 지진은 경상도 지역과 전라도 일대 지역을 포함해 진앙지에서 300km 떨어진 서울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지진. 전문가들은 한반도도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규모 5.0의 지진 정도라고 하면 우리가 아는 정도 수준에서는 실질적으로 시설물에 피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울산 앞바다 지진은 얘기에서 있었던 것처럼 해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그 울산 앞바다에서 있었던 지진들이 내륙에서 발생하게 된다고 하면 피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울산 지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준 지진이었죠. 울산 지진 발생 후 시민들 사이에선 가스 냄새 소동, 광안리 개미떼 이동 등이 큰 지진의 전조 증상이라는 괴담이 떠돌기까지 했다. 다른 자연재해와 마찬가지로 지진은 현대 과학으로는 완벽한 예측이 불가능하다. 현재는 판의 경계에 대한 조사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추측만이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약 40년이라는 짧은 지진 관측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로서는 어느 지역이 안전하고 어느 지역이 위험한지 특정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 이런 짧은 기록으로는 긴 역사 속에 발생했던 큰 지진들을 파악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지질학자들은 이런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조선왕조실록, 삼국사기와 같은 역사 문헌에서 찾았다. 다음은 조선왕조실록에 실린 진도 8에 해당하는 강력한 지진에 대한 기록이다. 서울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갔으며 한참 뒤에 그쳤다. 처음에는 소리가 약한 천둥 같았고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집체가 모두 흔들리고 담과 벽이 흔들려 무너졌다. 신시에 또 지진이 일어났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를 비롯해 수백여 회에 이르는 큰 지진의 기록이 남아있다. 이런 기록들을 바탕으로 과학자들은 역사 속 한반도의 지진 발생 위치를 추정할 수 있었다. 1978년 이후 지진계에 기록된 관측 자료와 역사 문헌 속의 지진 관측 자료를 비교해보면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두 관측 자료 모두 지진이 발생했던 위치는 유사하지만 역사 문헌 속 자료에서는 서울과 수도권 주변에서
잦은 지진이 발생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40년 동안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역사 속에서는 빈번히 지진이 발생해왔던 것이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지진 발생 횟수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 번 발생할 경우 큰 피해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상의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 서울 지역에서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인지를 시뮬레이션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때 서울 지역에서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 약 11만 명의 사상자, 그리고 내진 설계가 되지 않은 약 66만 채의 건물 중에 약 38만 채가 피해를 입는다, 이런 결과도 있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지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과거의 역사 기록에도 굉장히 많은 피해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반복이 될 수 있고 재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대비 대책, 방지 대책, 관련 연구 이런 것들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진만큼 예측 불가능한 것이 바로 화산이다. 한반도에는 현재 백두산, 한라산 이렇게 두 개의 화산이 존재한다. 그중 폭발 가능성이 있는 활화산은 백두산이다. 그렇다면 활화산인 백두산이 폭발할 경우 어느 정도의 피해가 초래될까? 서울 면적의 2배에 달하는 마그마가 존재한다는 백두산. 예상되는 피해 규모 또한 상상을 초월한다. 연구 결과 백두산이 폭발지수 5단계 이상의 폭발을 일으킬 경우 남한에 최대 약 1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고 발표했다. 백두산 폭발로 지진이 발생할 경우 500km가량 떨어진 서울과 부산까지도 지진 영향권 안에 들게 된다. 많은 전문가들이 10세기 중반에 백두산이 거대한 화산 활동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와 관련된 기록은 역사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하늘에서 북소리가 나서 죄인을 사면했다. 밤에 흰색 재가 마치 눈처럼 떨어졌다. 공중에서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렸다. 아직도 백두산에는 1000년 전 분화 당시의 화산재가 도처에 쌓여 있다. 전문가들은 이 화산재를 연구해 과거 백두산의 폭발 규모를 추정하고 있다. 폭발 당시의 화산재가 일본 동북 지역과 북해도까지 날아간 것이 근대에 들어 발견되기도 했다. 역사적 기록과 과학적인 근거로 봤을 때 1000년 전의 백두산 폭발은 엄청난 규모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은 백두산이 언제 터질지 예측할 수 없는 활화산이라는 점이다. 활화산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폭발합니다. 그래서 백두산이 폭발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백두산은 언젠가는 폭발합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어떤 규모로 어디에서 폭발할 것인가라는 것이 우리의 관점입니다. 현재 기상청에서는 주변국의 화산이 분화할 경우 신속하게 화산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화산재 경보 체제를 운영하고 있고 지진 발생을 대비해 2015년 1월부터 지진 조기 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기초 조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곳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고 이 지진이 발생하는 단층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많은 지역에 있어서 지진을 유발한 단층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아직 발견하지 못한 곳들이 많습니다. 특히 해역 지역에서는 이 지진을 유발하는 단층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아직 그 분포와 크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지진을 유발하는 단층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화산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화산 하부에 있는 마그마의 규모와 마그마가 차여 있는 양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화산이 항상 인류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제주도와 울릉도, 미국의 하와이 등은 화산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섬이며 그 위에서 인류는 살아가고 있다. 화산 활동과 지진 활동은 지구가 살아있으며 건강하다는 증거다. 자연의 이치를 거스를 수 없다면 철저한 조사와 대책으로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화산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